자,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그렇지 못할까요? 이 엄청난 부의 불평등,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주장과 아니다, 운명은 만들어가는 거라는 주장이 어떻게 맞붙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질문 하나였습니다. 뉴기니의 정치인 얄리가 던진 질문인데 사실 정말 단순하잖아요. 아니, 덩신드 백인들은 화물, 그러니까 좋은 물건들을 잔뜩 갖고 왔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게 거의 없죠? 이게 그냥 질문 같지만 사실 인류 역사의 핵심을 꿰뚫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었던 거죠. 자,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얄리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지리적 행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당신들 민족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당신들이 태어난 땅이 그랬을 뿐입니다. 라고요. 모든 건 우리가 딛고 선 땅, 바로 지리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이 주장이 진짜 파격적인 게 뭐냐면 엄청나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뭐 인종이 우월해서 문화가 뛰어나서? 아니라는 거죠. 그냥 딱 이거예요. 카드 게임인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손에 쥐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글쎄요, 별 볼 일 없는 패를 받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최고의 패가 바로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뭐 간단히 말해 밥이죠. 맨날 사냥하고 열매 따러 다니던 생활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게 된 거. 이게 바로 농업혁명이잖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유라시아는 출발선이 달랐어요. 아니 그냥 치고 나간 거죠. 왜냐? 일단 먹고 남는 게 생기니까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배고픔 걱정 대신에 저 별은 뭘까 하고 하늘도 쳐다보고 더 편한 도구는 없을까 고민하면서 기술을 만들 여유가 생긴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와,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길들일 수 있는 동물이 말, 소, 돼지 무려 13종이나 있었어요. 거의 뭐 동물 어벤져스를 꾸린 거죠. 그런데 남아메리카는요? 달랑 라마 하나. 나머지 대륙은 아예 없어요. 빵! 이게 그냥 고기 먹고 우유 마시는 문제에서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이건 곧 농사지을 힘, 즉 노동력이었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이동수단이었고 결정적으로는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프리카에도 얼룩말 있잖아요. 말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걔네는 가축이 못 됐을까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진짜 재밌습니다. 바로 안나 카레니나 법칙이라는 건데요. 소설 첫 문장이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각이다거든요. 동물을 길들이는 것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온순하고 밥도 잘 먹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삐끗하면 바로 탈락인 거죠. 얼룩말이요? 생긴 건 말 같은데 성질이 아주 그냥 그래서 탈락한 겁니다. 심지어 대륙의 모양까지 운명을 갈랐습니다. 자, 왼쪽의 유라시아를 보세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로로 길죠? 기후가 비슷하니까 여기서 개발된 작물이나 기술이 저기 멀리까지 그냥 고속도로 타고 가듯 쫙 퍼져 나간 겁니다. 근데 오른쪽 아메리카랑 아프리카는 어때요? 세로로 길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려면 기후가 완전히 바뀌어요. 뜨거운 사막 나왔다가 축축한 정글 나왔다가 이러니 뭐 하나가 전파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속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동물들이 준 선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선물이었죠. 풍요를 가져다 준 바로 그 동물들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살상 무기, 바로 세균의 숙주였던 겁니다. 유라시아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동물들이랑 부대끼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온갖 병에 걸리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키웠어요. 그런데 이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대륙으로 갔을 때 그곳 사람들에게는 이 세균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재앙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모든 건 비옥한 땅에서 시작된 농업에서 출발했어요. 여기서 가축을 길들이게 됐고 이 가축들한테서 균을 얻어서 면역력을 피웠죠. 그리고 농사 덕분에 남는 식량으로 쇠를 다루는 기술과 총을 만들었습니다. 총, 균, 쇠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이건 뭐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게 전 세계를 정복자와 피정복자로 나눠버렸다는 것. 이게 바로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말하는 지리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거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죠. 모든 게 지리 때문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모든 게 처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을까요?
이 완벽해 보이는 이론에 세상이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리가 다라면 우리 인간의 노력, 의지, 선택 이런 거 다 뭐였냐고요. 자, 지금부터는 그 반격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다이아몬드의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있어요. 바로 환경 결정론.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인간은 그냥 환경이라는 무대 위에서 정해진 대본을 읽는 배우일 뿐이다 라는 거죠. 인간한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역사가 그렇게 단순한 연극이었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의지가 만들어낸 한 편의 드라마였을까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좋아, 총이랑 쇠가 있었다고 치자. 그렇다고 그걸로 꼭 다른 사람들을 정복해야만 했나? 그건 그냥 그들의 선택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척박한 지리적 환경을 이겨내고 위대한 문명을 만든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겁니다. 결국 역사는 지리라는 공식 하나로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라는 변수가 더해진 훨씬 더 복잡한 방정식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리가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요? 뭐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강력한 대안이론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땅 위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의 룰, 즉 제도라는 주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기의 대결이 펼쳐지는 겁니다. 타고난 환경이냐, 우리가 만든 제도냐. 다이아몬드는 환경이 길을 정해준다고 했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아니, 사람이 만든 제도가 길을 만드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 팽팽한 논쟁을 한 방에 정리해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놀랍게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한반도에 있습니다. 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포용적 제도. 이건 뭐냐면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파이를 치우는 거죠. 그럼 모두가 잘 살게 돼요. 다른 하나는 착취적 제도. 이건 소수의 권력층이 나머지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만 불리는 시스템입니다. 이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겠어요? 결국 파이 자체가 작아져서 다 같이 쫄쫄 굶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남한과 북한. 이보다 더 확실한 예시가 있을까요? 지리가 운명이라면 같은 땅, 같은 역사, 같은 문화를 가진 이 두 나라는 지금 똑같아야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건 지리가 운명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럼 뭐가 이 차이를 만들었냐? 바로 제도의 차이였던 겁니다. 자, 지리냐 제도냐 이렇게 논쟁이 뜨거운데 여기서 또 다른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잠깐만요. 다들 지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부터가 잘못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돈의 힘, 즉 자본이 지리 그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되게 간단해요. 먼저 한 나라에 돈이랑 사람이 막 쌓여요. 근데 이제 나라 안에서는 더 이상 투자해서 돈 벌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남는 돈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는 아예 허허벌판이던 곳에 새로운 도시를 짓고 항구를 만들고 길을 뚫어요. 지리를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은 지리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 숫자 보이세요? 66억 5천만 톤. 이게 뭐냐면 중국이 2011년부터 딱 3년 동안 쓴 시멘트 양이에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미국이 20세기, 그러니까 100년 내내 쓴 시멘트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단 3년 만에요. 이게 바로 자본의 힘으로 지형 자체를 아예 새로 그려버리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압도적이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지리냐? 제도냐? 아니면 아예 지리를 바꿔버리는 자본이냐? 이 복잡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걸까요? 요즘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지리는 우리가 태어날 때 딱 받은 카드패 같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없죠. 그냥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 패를 가지고 어떤 게임을 할지, 어떻게 머리를 써서 판을 이끌어 나갈지는 순전히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인간의 선택이 어떠냐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리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은 패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제도와 문화는
우리가 직접 선택해서 플레이하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